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0일자 9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까요? 네, CL 지난주 여기까지 71.68까지 오르고 살짝 빠졌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게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거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도 저항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71.68 라인은 이 저점과 고점을 0과 1로 하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위에서 내려봤을 때 61.8%에 해당하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끝났고 그 일요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위에 올라서 시작을 했었죠. 오프닝 갭으로 시작을 해서 살짝 올랐다가 하루 종일 빠져 내려와서 결국 70.68 라인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살짝 올라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지지받고 끝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이 밑에 70.08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트렌드 라인에 또 만나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하고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형성됐고, 목요일도 볼라틸리티가 커져서 한때 장중에 70.08까지 깨져서 69.03까지 내려갔었지만 다시 올라와서 회복해서 결국 장은 69.03까지 내려왔다가 71.29로 올라와서 끝났고, 그리고 나서 뭐 금요일장도 70.08과 72.68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볼라틸리티가 다른 그 바보다 뭐 더 크지는 않았어도 다 보디가 되게 상대적으로 작아서 니들이 다 긴 그런 모습을 화수목금 보여줬고요. 월요일이야 뭐 그 마켓쇼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한 번에 쭉 빠졌죠. 제가 페이스북 포스팅이랑 그 얼룩소에도 그 관련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가 기대하는 것 같은 시장의 반응이 아니죠, 지금. 지난 4월에 이렇게 깜짝 감산 발표했을 때, 이제 그때의 움직임을 기대를 해서 최소한 80 정도까지는 오르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내용 자체가 올해의 감산도 아니었고, 2024년에 대한 감산 쿼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감산 쿼터 중에서도 어떤 나라들은 증산을 원했고 어떤 나라들은 뭐 감산에 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사우디가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느낌 비슷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2023년까지 7월부터 1밀리언이죠. 1밀리언 100만 배럴 퍼 데이. 그래서 자진 감산을 하겠다고 사우디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해야 그나마 뭔가 마켓에 쇼크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봐서는 전혀 그 내용이 통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마켓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이 그 미국의 SPR처럼 전략 비축유 같은 그런 비축유를 이미 꽉 채워서 더 이상 비축유를 늘릴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는 그 비축분이 아닌 실제 그 필요한 그러한 그 오일 수요가 고스란히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중국의 크루드 오일 수요가 이제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그나마
버텨주던 중국 수요가, 원유 수요가 러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고, 그거에 대한 것도 뭐 추적은 됩니다만, 오피셜하게 잡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원유 시장이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싶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레인지가 지금 약간 복잡해졌죠. 지난번에 그 갈색으로 써 있는 얘네들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12월 저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저점도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저점, 새로 만들어진 저점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생겨버렸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새로운 레인지를 이제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에 있던 12월 고점은 이제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이 파란색 라인, 월요일 저 고점이죠. 이 고점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새로운 레인지의 고점.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 레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70.08 라인이 화요일에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스트롱하게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얘도 레드라인. 다시 말해서 이 두 레인지가 일단은 메인 레인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이 레인지 여기서 67.03에 해당되는 여기를 핑크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익스텐디드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위쪽에 해당되는 61.8 라인 있죠. 얘도 핑크색으로, 여기가 이제 큰 레인지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다 하면 이제 얘를 빨간색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금요일 계속 여기서부터 맞아 떨어져 온 이 70, 그리고 70이라는 이 상징성 때문에 일단은 이 안쪽 레인지가 새로 만들어진 새 레인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핑크 레인지 익스텐디드, 약간 이게 뭐 지금 67.95를 빨간색으로 볼지 70.08을 빨간색으로 볼지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 레인지를 밑에 하단을 다음 주에 더 컨펌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번 주에는 70.08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더 떨어져 내려올 확률이 더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간 게 뭐냐면, 이 트렌드 라인, 얘하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거의, 그리고 월요일 이거는 그냥 마켓 임팩트고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가 다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있었다는 점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이 라인이 이 세 개가 메인인 거죠, 지금. 그리고 71.68은 이제 금요일 날 됐고, 다시 말해서 화요일 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저항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도 지금 니들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빨간색과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업 트렌드 라인 이 사이에서 마켓이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빨간색 선과 이 갈색 70.68 라인 안에서 또 마켓 장이 형성됐다는 거, 금요일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었던 트렌드 라인들이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고, 얼만큼 더 스트롱하고 확실하게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를 해서 했다는 것을 좀 믿으시고, 이 트렌드 라인 그려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왜 이렇게 그렸는지 어떻게 그리는지 트레이닝을 하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서 제가 해드리지 않는 다른 마켓이나 다른 차트들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CL은 이렇게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벌어져서 하는 이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이 안쪽에서 장이 앞으로 형성될 확률이 커졌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라인과 이 빨간색 라인 그리고 가능성 있는 거는 67.95가 새로운 로어 리밋의 레인지가 돼서 이 레인지 안에서 장이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ES 볼까요? ES는 새로 뭔가를 그릴 만한 장은 아니었죠. 지난주에 이렇게 확 오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여기서 걸렸고 화요일, 수요일 그냥 이 안에서 레인지 안에서 이 짧은 레인지 안에서 뭐 레인지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안에서 그냥 작은 움직임만 보이고 그런 보인 상태에서 그나마 뭐 금요일 날 좀 치고 올라갔다고 해도 4327.50까지 닿지도 못했고 여기에 더블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이고 이 트렌드 라인은 이 점과 이 점으로 연결된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지난주에도 워킹을 했었던 거였고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거 두 개가 있었지만 그 다시 회복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회복하고 해서 결국은 지난주에 랠리 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장이 쉬어가는 느낌인데 왜 이 장이 쉬어가느냐 다음 주에 CPI가 있죠. 그리고 레이트 시즌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매크로 어나운스먼트가 나와도 매크로 어나운스먼트에 크게 영향을 장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나온 것들이 CPI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그 믹스드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일부 분들은 뭐 레이트 이번에 쉬어가는 것을 뭐 스킵한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킵이다, 아니면 홀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CPI가 좀 기대만큼 잘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OM으로 가면 한 0.3, 0.4 그 사이 0.2까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베이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0.2% 가려면 아직 멀었죠. 전에 0.16이 12개월 동안 계속 유지돼야지 0.2까지 빠진다고 그 통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적어도 0.2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12개월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month on month가. 그 얘기는 작년에도 7월 뭐 이때도 굉장히 물론 작년 상반기에는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여름까지도 그렇게 많이 그 month on month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이 돌아왔으니까 사실 말해서 5월이면은 작년 6월부터 5월까지를 1년으로 YOY 이어 온 이어 1년치를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CPI가 원하는 만큼 빠졌을까?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빠지기는 빠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달 YOY보다 빠졌다고 해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스킵을 한다 해도 7월에 확실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스킵할 게 71.2%로 나왔죠. 어제보다는 25bp 다음 주에 올리는 퍼센트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 CPI 보면 뭐 이게 확 바뀔 거라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PI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을 보시면 이거 CME 페드와치 툴이라는 여기 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확률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거고 이게 7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9월이고 8월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켓에서는 스킵할 거라고 보는 상황인데, 뭐 그거에 따라서 이미니 S&P 다음 주 엄청 출렁출렁 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대했던 거 나오냐에 따라서 기대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더 랠리 치고 올라가서 여기 위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위에 뭐 몇이라고 해야 되죠?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뭐 4,400, 오늘 4,300 처음으로 그 8월 이후로 넘었다고 이제 뭐 뉴스들 나왔는데 다시 빠졌지만요. 장중에. 그래서 4,304까지 빠졌지만 그래서 4,327 그 근처까지 올라갔었고요. 실제 넘버는 뭐 4,325.25까지 올라간 걸로 돼 있고요. 4,400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팍 튀어 오를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 레이트 시전 CPI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무슨 전망을 한다는 거 뭐 내려올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미지 SM, ES랑 NQ 둘 다 오늘까지 하고 월요일부터는 9월물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볼륨이 보통은 1000이나 뭐 10,000대도 안 되죠? 두 번째 월물이. 하지만 오늘 거의 반 이상 넘어왔습니다. 볼륨이. 여기는 오늘부터 롤오버가 시작됐고, 월요일에는 롤오버가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9월물이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6월물 가지신 분들은 빨리 롤오버에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NQ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예. NQ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롤오버 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트렌드 라인도 아마 저 다시 다 그려야 될 거예요. 이렇게 사진 찍어 놨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는 CPI 레이트 시전 그걸로 장이 출렁거려서 무슨 특별한 전망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도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 있는 이 지지선들도 이대로 놔뒀다가 이 전고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장을 보면서 그때 오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2포인트 그 다음에 뭐 2포인트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놓고 그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S는 그렇고요.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그래도 다 이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다음에 ES 볼게요. NQ죠. NQ 볼게요. NQ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트렌드 라인이 그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프라이스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에 딱 걸쳐서 금요일장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고점이 거기서 그 기준선에 저항을 받았죠? 예, 그래서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레퍼런스 라인에 닿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라인에 닿고 다시 빠져서 도지 만들었고, 화일 도지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확 빠졌습니다. 뭐 왜 빠졌나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매크로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인 리즌 같은 건 없습니다. 메인 이유는 없어요.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 프라이스 레벨이 뚫리고 나서 위에서 내려오면은 지지선으로 쓰인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으로 쓰였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장도 이 그 프라이스 레벨, 프라이스 채널이죠.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프라이스 채널과 이 14,327.75 라인에 동시에 더블 지지 받았죠. 그래서 올라가고, 금요일장도 이렇게 살짝 올랐지만 여기에 있는 고점, 로컬 고점 못 뚫고 여기에서 그대로 그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특이한 전고점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이거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그려놓으려면 그려놓는데 그려놓죠. 그냥 14694.75
0.75죠? 다시 볼까요? 네, 이거하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새로 그린 건 파란색.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가 뭐 뚫고 올라갈지 아닐지 CPI 레이트 디시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가 이 레인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장이 어디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CPI 보고 이제 화요일장에서 뭐 위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 밑으로 확 빠져서 내려갈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 프라이스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계장이 랠리 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아까 ES도 마찬가지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한동안 이제 사이드로 올라오다가 2월 지나서 3월부터 랠리하고 있는 거야 뭐 다 아시겠죠. 근데 랠리의 각도가 얘는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다시 ES 살짝 다시 보여드리면 ES는 어떻죠? 다운 트렌드 가다가 여기 12월부터 사이드 레인지 무브 하고 있다가 레인지 무브가 여기서 끝나고 5월 돼서부터 다시 이제 확실하게 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레인지 무브고 5월 중순 이후부터 약간 불마켓스럽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4327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불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선에 지금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트 시즌 끝나고 나서 이게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불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라인이 4300 라인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에 이게 그 마켓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는 불마켓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주말부터.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6월 5일 월요일부터 한번 쫙 빠졌다가 다시 한번 쭉 오는데 이 사이에 그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뭐 이런 데서 그 SEC가 그 고발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근데 그런 익스체인지들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사실 익스체인지가 뭔가 그 콜랩스하고 그러는 거 아닌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일단 분위기 자체는 흉흉했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인출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SEC 관련해서는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월요일 빠져서 더 빠져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 날 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 안으로 다시 확 들어오고 거의 그 상한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빠지고 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 밑에 있던 이전 레인지 이 레인지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죠.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계속 움직여서 지난주에도 계속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있다가 이제 깨고 내려와서 제가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파란색 레인지로 약간 시프트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시프트 한 레인지에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이 밑에 이게 새로운 레인지를 여기서 형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으니까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목금토 계속 이 레인지. 그리고 그 레인지의 거의 중간에 26,620 라인이 있어서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슨 웨이브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밑에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안쪽 레인지, 이거 레인지라고 할 수 없죠. 이 영역, 이 에어리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파란색 라인의 레인지 무브는 하고 있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를 사이에서 살짝 무거운 느낌을 갖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레인지 무브지만 무겁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면은 레인지 무브가 계속 되는 거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 사이에서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필링은
이 두 개의 길쭉한 것이 만든 거죠.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레인지를 했다면 아, 이 파란색 레인지 안에서 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얘가 축 들어갔다가 축 올라갔고 다시 쭉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만들어진 영역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될 확률이 높아져서 장이 레인지 무브지만 약간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레이트 시전 있고 막 그래서 NQ 막 그 요동치고 ES를 요동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픽스드 인컴 마켓도 요동치고 거기에 뭐 골드나 이런 그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일컫는 것들도 요동치고 막 하고 달러가 세지는 것이냐 다 아니면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다 영향을 받겠죠 비트코인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이거 이 레인지 같은 거 무시하고 다시 튀어 오를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들을 좀 다 더 주시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다음 주는. 그래서 일단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렇다. 레인지 무브, 파란색 레인지 무브지만 장이 무거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매크로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크 배우러 왔는데 매크로 얘기하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마켓이 그렇게 움직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PI 화요일 저기 월요일 새벽이죠. 네, 그리고 뭐 수요일 날 레이트 시전 그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주시하시고 그 전에 포지션 리스크 관리는 포지션 매니징이고 포지션 매니징은 그런 매크로 있으면은 포지션 청산했다가 빠른 타이밍에 다시 올라타는 게 더 그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손해를 보시지 않는 안전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개별 주식 그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겠죠? 난리도 아니죠, 요새 NQ. 그 NQ 구성하는 7개 종목. 내일 재밌는 거 하시겠습니다. 내일 뵐게요.